서울의 어느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곳은 한때 현대적인 주거 공간으로 각광받던 곳이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주변에 더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점점 낡고 침침한 이미지로 변해갔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아파트에 관한 무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13층의 저주였다. 이 아파트에는 다른 건물과 다르게 13층이 존재했다. 많은 건물이 13층을 건너뛰지만 이곳은 건축 당시 그렇게 세세한 점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다. 사람들은 13층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들이 겪은 이상한 경험을 이야기하곤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직접 겪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을 막 졸업한 신입사원 영수가 아파트 13층의 빈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 집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큰 기대감을 안고 이사를 마친 영수는 그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첫날 밤은 평화롭게 지나갔다. 오히려 고요한 분위기에서 편안함을 느낄 정도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영수는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이상한 침묵 속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발소리. 그것도 복도에서가 아니라 바로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윗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13층이 최상층임을 기억해냈다. 그럴 리가 없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천장을 두드려 보기도 했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저녁 영수는 이전과 다르게 귀가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싸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방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전등을 켜고 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불편한 기분만 더욱 커져갔다. 며칠 뒤 자신의 문제라 생각하고 무시하려던 영수는 새벽 2시쯤 다시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번에는 발소리뿐만 아니라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까지 느낄 수 있었다. 소리에 이끌려 거실로 나온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건너편 건물의 창문에 희미한 형체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창백한 얼굴을 한 여성의 모습이었다. 영수는 순간 겁에 질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았지만 이미 그 형체는 사라진 뒤였다. 그 이후로 영수는 점점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일상적인 생활에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아파트 관리실에 찾아가 13층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관리인은 그저 웃으며 아무 문제가 없는 층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 관리인의 웃음 뒤에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수는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걸 깨달았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집안 분위기가 더욱 무겁고 음울해진 것이다. 이것을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한 영수는 13층에 대해 더 조사해보기로 했다. 지역 주민센터와 도서관, 온라인 포럼 등을 통해 알아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13층의 저주는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로 정확한 사실 여부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소문이었다. 누군가가 그 층에서 꿀미스러운 일을 당했고 그 영혼이 아직도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결국 영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인터뷰 기사를 보던 중에 아파트와 관련된 유령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 전문가는 상황을 듣고는 어딘가 익숙한 듯한 표정으로 바로 현장 조사를 제안했다. 조사 당일 전문가는 복도와 방을 샅샅이 조사하며 이상한 점을 기록했다. 특히 발소리가 나던 천장 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던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틈새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누군가의 일기장이 숨겨져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그 여성의 모습과 유사했으며 일기장에는 그 시절에 누군가가 겪은 고통과 좌절,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글들이 가득했다. 영수는 일기장을 읽으며 그 여성의 원혼이 이곳에 머물러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전문가의 지도 하에 사진과 일기장을 수거하여 동네의 오래된 절에 가서 그 영혼의 안식을 빌기 위한 의식을 치렀다. 이후로 놀랍게도 집안의 불안한 기운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영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후 영수는 그 아파트를 떠났지만 여전히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자주 회상한다. 서울의 그 오래된 아파트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지만 13층의 저주에 대한 소문은 점차 옅어져 갔다. 영수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날의 경험을 통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에 존재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 두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지수였고 평소처럼 늦은 밤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길이 어두웠고 한기가 느껴졌다. 통금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지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길은 더 길어지는 것만 같았다. 내 머릿속에는 그저 집에 일찍 도착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태어난 이후로 줄곧 같은 동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밤중에 골목길도 낯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날따라 길 모퉁이를 돌 때마다 어떤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 뒤를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거니 하고 내친 김에 걸음을 더 빨리 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이상한 점은 그 메시지가 전혀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왔다는 점이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라는 짧고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등골이 오싹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뭔가 계속 나를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위치한 우리 집으로 올라가면서 좁은 공간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때문에 저절로 숨이 가빠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한숨을 돌리려는 찰나 창문 밖에서 뭔가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피곤에 찌든 나는 그것이 그냥 나의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학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웬걸 나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게 아닌가.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왔었고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고 했다. 물론 그 불을 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고 놀랍게도 여러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여러 소문을 퍼뜨렸다. 누군가는 오래전에 이곳에서 누군가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부터 저주받은 영혼이 이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다양했다. 어느 날 나는 평소와 같이 침대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자꾸만 나도 모르게 현관 쪽에 시선이 갔다. 그러다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다. 머뭇거리며 인터폰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엔 진짜로 으스스함을 느끼며 다시 침대로 돌아왔지만 각종 잡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어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방문 옆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방금 내가 꾼 악몽의 여운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방 안에 들어왔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문 옆에는 분명히 알 수 없는 신발 자국이 남아있었다. 분명히 나는 전날 밤에 방금 문을 닫고 나서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점점 더 이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난 이 일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친구와 함께 아파트 관리자에게 묻기로 했다. 관리자에게 이야기하자 그는 진지한 얼굴로 무언가를 설명하려 하더니 이내 말을 돌렸다. 그때 어떤 신호를 받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려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 밤 난 친구와 함께 단서 한 개를 더 찾았다. 오래된 아파트 공용시설 창고에 쌓여있던 먼지 속에서 나무 상자를 하나 발견한 것이다. 상자 안에는 오래전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들과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에는 이 아파트에 살았던 한 여학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살려줘. 나 여기 있어. 그들이 나를 쫓고 있어. 우리는 곧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미신이나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여학생의 영혼이 이 아파트에 아직 남아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녀가 우리의 도움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무엇인가를 전하려 하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풀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갔고 점차 그녀가 처했던 끔찍한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한 비극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고마워. 이제 난 자유로워. 한 줄기 빛이 어둠을 뚫고 창문을 통해 스며들며 무거운 공기가 한순간에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갇혀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근처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폐가에 얽힌 이야기였죠.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그곳을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특히 정체 모를 기괴한 소리와 그림자가 보인다고 하여 괴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남자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산을 등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기에 오히려 친구들에게 모험심을 불러일으키며 해가로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엔 구름이 가득 끼어 어둠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더욱 나랬고 그들의 스마트폰 불빛만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해가에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은 마치 속삭이는 것처럼 바람에 일렁었고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해가에 도착했습니다. 불길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낡고 금이 간 벽, 깨진 창문, 그리고 문 앞에 오래된 표지판에는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 기회에 겁을 주겠다며 친구들을 부추겨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버려진 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거미줄이 천장을 가득 메우고 쥐들이 귀뚜라미 소리를 내며 구석을 가로질렀습니다. 민수는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여기가 그렇게 무섭다고 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디선가 기분 나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그들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이제는 분명히 그들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포가 싹트기 시작했지만 민수는 의연한 척하며 집을 더 깊이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집 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각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먼지를 털어내자 희미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들은 절대 놓아주지 않아 오싹함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들을 쫓아내려는 듯한 강력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곧바로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문지방에 그를 붙잡으려는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잡아챘습니다. 결국 힘겹게 탈출한 그들은 헐레벌떡 산을 내려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어느 누구도 그 산에 해가에 접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민수와 그의 친구들이 그 집의 영혼을 깨웠다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그 후 민수는 이상하게도 해가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계속 꿈속에서 마주하게 되었고 그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걱정했지만 그 누구도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마치 그 집이 자신의 영혼을 차지하려 한다고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도시로 돌아가 연락이 끊겼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하며도 그곳에 가지 않도록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역시 그날 밤의 기억을 지우지 못한 채 폐가의 소문을 떠올리며 소름 끼치는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폐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고 어둠이 내려앉은 밤이면 여전히 어디선가 낮고 기괴한 한숨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 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지속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로 남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백 번이고 회자되며 괴담은 점점 더 많은 신비와 공포로 덧칠되어 갔습니다.